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저는 요새 도시락을 싸서 먹고 있는데, 그래서 한 2달째 지금 도시락 먹는데 좋네요. 네. 요새 소화가 안 돼요. 왜 속이 뭐라 그럴까, 메스껍고 기분이 다운되고 즐거울 일이 별로 없고 뭐 그래요. 근데 이런 유사한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상담하면요, 유쾌하지 않은 상담이 많아요. 계속 무주택으로 살아오시다가 지금 막 이제 다 포기해야 되나 직전에 한번 만나보자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작년에 이제 대책 나오고, 네, 집을 팔고, 집만 판 게 아니라 다 정리하고 현금을 좀 이제 갖고 있었는데 오신 거예요. 그분들은 아예 무주택으로 쭉 살아오신 분들보다 되려 나을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 수치는 평생 무주택자분들보다 작년에 파신 분들이 더 고통이 큽니다. 맛을 안 본 사람이 나요, 차라리. 맛을 어설프게 봐서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상담을 이제 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추천드리면, 상담이 마치고 나면 굉장히 제가 이제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일부러 상담도 하루에 많이 할 수 있는데도 제가 딱 7건밖에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에너지가 빠진 상태에서 하는 상담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 페이스를 내가 조절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하루에 그런 상담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동산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이제 가정 불화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지금 막 파생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제가 항상 상승을 쟤는 맨날 오른다라고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근데 저라고 해서요, 지금 시장이 위험한, 이게 여러분 급등이 나오면 반드시 급락이 와요. 네? 자연의 이치예요. 섭리고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급락이 언제 오느냐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요. 관점이. 누군가는 재작년부터, 아니요, 5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 업종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상승이 더 갈 거다라는 의견이 그동안 많아왔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축소된 상태예요. 재작년에도 상승해서 이제 하락으로 돌아서신 분도 많고요. 다 틀렸죠. 확실한 건 틀렸죠, 일단. 그리고 작년하고 올 초에 되게 많았어요. 올 초에. 오른다고 했던 분들이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말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은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이 타이밍은 아니다 싶으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바꿔줘야죠, 말을. 근데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땐 바로 급락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승 쪽으로.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난처한 게, 위험하다고 해서 여기서 더 오를 부동산은 팔라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류의 영상물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말투가 상승 쪽으로 비슷하게만 얘기하는 거,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많은 상승을 부추긴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이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시장 움직이시면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뻔히 올라 보일 거를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위험하다고. 참 이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 상황이. 어떻게 멀쩡한 걸 팔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말에 올라타는 거랑 비유를 해드린다면 걷고 있는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빠른 말이에요? 엄청 빠른 말이에요? 그럼 다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다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빨리 달리던 말이 속도를 줄일 때 천천히 속도를 줄여나가서 멈춘다면 문제될 건 없겠지만 이 말이 곱게 안 쓸 거예요. 지라에 맞게 멈출 거예요. 그럼 내가 말에서 떨어져 다칠 수도 있고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근데 내 생각인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꺾이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돼서 꺾인다 해도요. 지금 이 시세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부동산도 꽤 많을 거다. 즉 현재 수준에서 올랐다가 죽을 때 지금 이 시세선을 밑으로 더 빠지기 어려울 부동산도 많을 거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상황. 근데 이것도요. 모든 건 예측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게 짧으면 2년을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이 예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짧으면 2년을 보고 있는데 길면은 더 길기도 봐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우리 예측 범위를 벗어나서 더 오랫동안 강한 속도로 달린다든지,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쌩쌩 달리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멈추고 싶다면 말을 잘 구슬려서 속도를 천천히 줄이게끔 하는 작전을 펴야 되는데 저 말에 다리를 자르거나 다리를 잘라서 말을 세우고 싶다거나 이런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뒷발질에 차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참 어떻게 뭐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감정이. 오늘 제목은 뭐 원래도 그냥 오늘 제목은 뭐 제목과 상관도 없어요. 그냥 규제 역설인데 미친 규제, 미친 부동산 다 미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미쳤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정신 봤으면 돼요. 볼게요. 오늘의 한자어예요. 자승자박.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 정부 정책은 큰 실패를 가져왔어요.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국민들과 특히 서울 시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이 올라서 집을 운 좋게 샀고 집이 많이 올라서 다행이신 분들은 말 그대로 다행일 뿐이고 그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네? 이렇게 급격하게 가면은 그 말에 이미 올라탄 분들도 쾌재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 줄 필요가 있어요. 못 잡으신 분들은 잡은 분들이 너무나 밉겠죠. 이건 미워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밉게끔 생각하게끔 자꾸 정치적인 유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분열을 일으킨다는 소리가 제 말이에요. 그러면 못 사신 분도 사신 분들이 마음 편치 않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또 사신 분들은, 다행히 사신 분들은 아직 못 사신 분들의 어떤 심정일까를 헤아려 주셔야 돼요, 이게. 자료는 어제 밤에 만들었어요. 그냥 최근 뉴스 기사, 아주 최근 뉴스 기사들 그 타이틀 주제만 좀 캡처를 해봤어요. 집값이 미쳤다. 고삐 풀린 서울 주택시장. 브레이크 없는 강남 주택시장은 올 들어 13% 후유증. 말이 13%지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강동구 아파트값은 강남구보다 폭은 더 올랐어요. 16%가. 상승폭 최고. 강남 아파트값 4년 만에 2배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꿈 접을판. 상승폭 커진 서울 아파트값 역대 최고 상승.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비강남도 무섭게 뛴다. 맨날 얘기했던 갭매우기 얘기 나오는 거죠. 저건 계속돼요. 당분간은 계속돼요. 갭매우기. 갭매우기. 기존 영상들 틈틈이 잘 보세요. 네? 그거 돈 안 내고 보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은 되게 좋을 거예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몇 달 지난 것도 유효해요,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때 상황과. 꼭 보셔야 돼요. 집값 대신 지지층이라도 잡자. 효과 없는 1% 부자 때리기. 그러니까 집값은 못 잡았으니까 지지층이라도 잡자는 거죠. 효과 없는 부자 때리기. 대리만족이죠, 대리만족. 상위 1% 부자들이 때려서 솔직히 그게 서민층들에게 와닿을 정도의 어떤 효과가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서민은 서민들에게 알맞는 정책을 써줘야 되는데 지지층 잡자, 부자 때리기 이런 원초적인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많죠. 투기지역 지정했더니 더 오른다. 정부가 찍으면 오른다. 규제의 역설. 찍으면 오른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찍으면 오르죠. 찍으면 여기도 광명하고 하남 이번에 묶였잖아요. 투기 가해지고. 투기 가해지고 지정된 두 곳. 분양가 이제 통제 들어가면 뭐예요? 당첨 때 수억 번다.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로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광명의 재건축은 이제 매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못 팔아. 현금 청산. 그러면 또 1세대, 그러니까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그 소량의 물건만 거래할 수 있게 돼요. 엄청 비싸겠죠. 왜냐하면 거래할 수 있는 권한에 특혜를 주는 거니까. 엄청난 부작용인 거죠, 이제. 근데 더 웃긴 건 또 빠지면 빠진 대로 올라. 찍으면 찍은 대로 오르고 빠지면 빠진 대로 올라. 이 개념이 탄생은 안 됐던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개념이 지금요. 지정하면 지정한 대로 오르죠. 빠지니까 분당 빠졌다. 빨리 사자 대출받아서. 와.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그러면. 네. 그럼 최소한 지정 안 찍으면 오르지 말든가. 지금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요. 대책에서 빠졌다 반사 효과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제하면 하는 대로. 규제에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이 개념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네? 이상한 프레임이 생겼다니까, 이상한 프레임이 지금요. 이거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미숙함을 나타내는 기사인데요. 우리 김현미 장관님께서 등록 임대 세제 혜택 너무 과해. 등록 하라더니 혜택 뺏는다고? 임대사업자들 분노. 오락가락 행정 비판. 김현미빠의 임대주택 등록 대란. 신청인 몰려 구청에 국세통 이루고 있다. 왜냐면 이제 혹시라도 혜택 줄 수 있으니까 빨리 내자.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이고요. 근데 기재부가 나섰죠.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는 시장 과열 지역으로 한정해서 하겠다. 제가 그 조기 대선 전에 했던 말이 여기 이 자리에서 했던 강의 때
조기 대선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결과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실 분들 미리미리 하자. 그때 당시 강의 내용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박근혜 정부 해였으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혜택이 너무 크니 지금이란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크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 이거 바로 손볼 거다. 왜냐면 임대사업자 혜택이 너무 크고 사실상 다주택자인데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으니 아마 이거 옥죄할 거다 라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 틀린 거야. 웬걸 혜택을 더 늘려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요. 여기 임대사업자분들 많으시고 저도 임대사업자예요. 문재인 정부에게 요청하신 사람 계십니까? 임대사업자 혜택 좀 늘려달라고? 부족해서? 이미 충분한 혜택이 있었고 언제 건보료 혜택 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국민 중에? 없어요. 먼저 주겠다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주겠다는데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거부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한 1년 6개월 만에 깨달은 거예요. 야, 결국은 그때 강의가 맞은 거야 그러면. 근데 말했잖아요.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재산세 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데 100채, 200채, 500채, 1600채 임대사업자분들이 재산세를 안 내버리니 특히 그 1600채 분은 초소형만 갖고 있다면 재산세를 안 내시거든요. 43살이래 43살. 남자고 남자. 결혼했나? 결혼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전라도 광주에 산대요. 독보적인 인물이죠. 작년 9월 달 뉴스니까 지금 몇 차가 됐을지 모르는 거고요, 이제. 네. 그 1600채의 재산세 구멍 나는 것은 누가 메꿔주는 거죠? 그 지역의 다수. 주민들이죠.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국세가 아니니까. 뭐, 지방세만 깎아줍니까? 종부세 안 내요. 양도세도. 그 1600채면 채당 1억만 오른다고 가정해서 1600억 양도세 안 내고 팔 수 있어요, 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나라에. 근데 그거를 꼬집지 않고 혜택을 늘려줘 버렸으니 유지를 했다면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늘려주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었어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최근에 있던 일이죠. 부부 합산 7천만 원 소득 넘으면 전세 대출 못 받게 하겠다. 딱 하루 만에 말을 바꿨죠, 다시. 그러니까 누가 자꾸 지금 말을 험하게 뱉고 누가 자꾸 수습을 하고 있어요. 김현미 장관께서 서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시장에서는 근데 글쎄요. 서울 주택 공급 예년비에 충분하다. 서울에 집 넘쳐난다고 고집인지 맥 잘못 짚은 건지. 서울 집 충분하다더니 그린벨트 푼다고. 국토부 주택 부족하지 않다 해서 공급 확대로 전환. 정작 살고 싶은 곳에는 집이 부족하고. 이게 뭐냐. 우왕좌왕이죠. 우왕좌왕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집값, 참여정부 시행착오 답습하나. 노무현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 56.4% 상승. 노 정부 때 폭등한 강남 집값, 문재인 정부 판박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투기와의 전쟁에만 올인. 난 이 구절이 제일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건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가격이 오른다면 그 두 가지 측면이에요.
예를 들면 수요 측면이 있고 공급 측면이 있죠. 가격 결정 요인은 두 가지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런데 이 관점에서 정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에 문제가 있다. 그 수요자 중에서 누구? 투기꾼들. 그러면 투자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투기꾼은 누구예요 도대체? 그 개념을 고민했어요. 투기꾼이 누구냐.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사면 그냥 매수예요. 수요자고, 집을 사는데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분들은 투기꾼이세요. 여러분 투기꾼이십니까? 저 여기 나 집 두 채 있는데 하나 더 사러 왔어요. 그냥 보편적인 우리 가정이에요. 네? 뭐 투기꾼은 뭐 몽타주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보통의 가정이라니까 그냥. 근데 그분들은 자꾸 투기꾼이라고 몰아세우고 왠지 나쁜 세력, 적대할 세력으로 비춰지는 단어 자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국민들 간의 어떤 정서적인 균열을 자꾸 이제 파고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요. 그러면 안 돼. 규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왔지만, 점점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눌러도 뛰는 서울 집값 다급해진 정부 추가 규제 발표, 또 추가 규제 발표, 또 띄우겠다는 소리잖아, 이게. 파리 대책그래 나왔어. 그 이후에도 서울 투기지역 신고가 행진. 서울시랑 국토부는 서울 부동산 과열 책임 놓고 으르렁. 뭐 2주택자들이 가만 안 두겠다. 아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